그 동작이 언제나의 차분한 공작 영예의 태도에 비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고, 또 바실리 공작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의 빛도 그의 장중한 평소의 태도로 미루어 지극히 부자연스러웠으므로 피에르는 발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자기의 안내자를 의아스럽게 지켜보았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별로 놀라운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볍게 미소 짓고 한숨을 지었다. 그것은 마치 나도 이런 일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마음을 보이는 듯 했다. 이봐요. 사나이다운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당신의 이익을 지켜드릴 테니까요. 피에르의 의아스러워하는 눈초리에 이렇게 대답하고 그녀는 더욱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피에르는 무엇인지 전혀 영문을 몰랐으며 당신의 이익을 지켜준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저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 당연한 일이거니 하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복도를 지나서 두 사람은 백작의 응접실 옆에 있는 희미한 등불이 켜진 홀로 나왔다. 이것은 피에르가 언제나 정면 현관으로 출입하던 썰렁하지만 화사하게 꾸며진 방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방에는 한가운데에 빈 목욕통이 놓여 있고 양탄자 위에 흘러넘친 물자국이 있었다. 하인과 향로를 든 사제가 발끝을 세우고 안에서 그들 쪽으로 나왔으나 두 사람에게는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피에르에게도 낯익은 응접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이탈리아풍의 창문이 둘 달려있는 외에 온실로 나갈 수는 있는 출구가 있었고, 또 큼직한 흉상과 옛가젤이나 여제를 그린 등신대의 조상화가 장식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아까와 똑같은 위치에 앉아서 서로들 수근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이야기를 딱 그치고 울어서 본 듯한 창백한 얼굴로 들어오는 안나 미하일로브나와 고개를 떨어뜨리고 얌전하게 따라오는 몸집이 크고 뚱뚱한 피에르를 돌아보았다. 안나 미하일로브나의 얼굴에는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이 닥쳐왔다는 자각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피에르를 옆에서 놓지 않고 익숙한 페테르부르크의 부인다운 태도로 오늘 아침보다도 더욱 대담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빈사의 병자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왔으므로 자기가 영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재빠르게 휙 한번 둘러보고는 거기에 있는 백작의 고해 신부가 눈에 띄자 그녀는 냉큼 허리를 구부리는 정도는 아니나 아무튼 갑자기 키를 작게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사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먼저 한 사제의 축복을 이어 또 다른 한 사제의 축복을 공손한 태도로 받았던 것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늦지 않아서 하고 그녀는 사제에게 말했다. 우리 친척들은 모두 정말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이 젊은 분은 백작의 아드님이에요. 하고 그녀는 낮은 소리로 덧붙였다. 정말 무서운 순간이 드디어 닥쳐왔군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의사 옆으로 가까이 갔다. 의사 선생님 하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이 젊은 분은
백작의 아드님이세요.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의사는 말없는 눈과 어깨를 위로 올렸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도 그와 똑같은 동작으로 눈과 어깨를 올렸으나 그 눈은 거의 감고 있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면서 의사 옆에서 피에르에게로 돌아왔다. 그녀는 유달리 공손히 그리고 부드러운 웃음을 띤 태도로 피에르에게 얼굴을 돌렸다.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세요. 라고 그녀는 말하고서 소파를 가리키며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을 전하고는 자기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문 쪽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갔다. 그리고 겨우 들릴락 말락할 정도의 목소리를 남긴 채 그 안으로 사라졌다. 피에르는 모든 것을 이 안내자의 말대로 해야겠거니 생각하고 그녀가 가리킨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안나 미하일로브나의 모습이 사라짐과 동시에 방 안에 들어차 있던 모두들의 시선이 동정적이며 호기심 이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을 그는 느꼈다. 모두들이 눈으로 자기 쪽을 가리키면서 공포 같기도 하고 비굴한 것 같기도 한 그 어떤 표정으로 수근거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경의를 그에게 나타내고 있었다. 사제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처음 보는 한 부인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부관은 피에르가 떨어뜨린 장갑을 주어서 공손하게 건네주었다. 의사들은 그가 옆을 지날 때마다 공손한 태도로 입을 다물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옆으로 비켜서는 것이었다. 피에르는 처음에는 그 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자리에 앉을 작정이었고 장갑도 자기가 줍고 또 결코 통로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사들을 비켜서 지나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여겨졌다. 오늘 밤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무서운 의식을 수행해야 할 인물이며 따라서 자기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친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부관에게서 장갑을 받고 그 부인의 자리에 앉아 이집트의 조상과 같은 천진스런 자세로 가지런히 모은 무릎 위에 큼직한 손을 얹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자기는 오늘 밤 당황해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를 지도해주는 사람들의 의지에 완전히 자기의 몸을 맡겨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2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바실리 공작이 훈장이 3개나 달린 러시아식 긴 웃옷을 입고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위풍당당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오늘 아침보다 더 한층 수척해 보였다. 그가 방을 둘러보고 피에르를 발견했을 때 그 눈은 여느 때보다도 더 휘둥그레졌다. 그는 피에르의 옆으로 다가가서 그 손을 잡고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한 일이 없었다. 마치 그 손이 튼튼한가 어떤가를 시험해 보듯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 용기를 내게 정신 차려 피에르. 백작께서 자네를 만나보고 싶다는 걸세. 좋은 일이야.
하고 말한 후 그는 그대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비에르는 무엇인가 물어봐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다. 병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는 우물쭈물 말을 흐려버렸다. 죽어가고 있는 병자를 백작이라고 불러서 좋을는지 어떤지 알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쑥스럽게 여겨졌던 것이다. 30분 전에 또 한 번 발작이 있었어. 또 발작이 있어서 용기를 내게. 비에르는 완전히 사고력이 무뎌져 있었으므로 발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육체적 타격 같은 것을 상상했다. 그는 납득이 가지 않은 채 바실리 공작을 바라보았으나 겨우 병이 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실리 공작은 지나가는 길에 로랑에게 두서너 마디 말을 건네고 발돋움을 하면서 문 쪽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는 발돋움을 하고서는 잘 걸을 수가 없었으므로 거북스럽게 몸 전체로 깡총깡총 뛰는 것처럼 하고 걸었다. 그의 뒤에 이어 맨손 위의 공작 영예가 들어가자 사제들과 교회 머슴들도 뒤따랐고 하인들도 또한 같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문의 저쪽에서 무엇인가를 옮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그러자 이어코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여전히 창백하기는 하나 의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결심 때문에 긴장된 얼굴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비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이제부터 병자의 성체 성사가 시작됩니다. 자, 가십시다. 비에르는 부드러운 용단을 밟고 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동시에 그는 부관도 낯선 부인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마치 이 방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모두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왔음을 알아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